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3장 토지 이동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4장을 우리가 볼 거고, 우리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니까 우리가 잘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다? 토지이동 신청권자라고 제목 짰지만,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냥 크게 잡아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동권자부터 우리가 잡아 나갔어요. 아마 학습 목표는 지적 공부 정리, 이게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학습 목표 지적 정리 정리가 역시 5번 테마로서 뭐다? 별표 3개를 하나 해놨네요. 자, 등기 촉탁 사유와 관련돼서 24회 때 2.5점짜리. 그 다음에 지적정리 통지 대상. 그러면 이거는 연타로 4년, 지금 3년차 출제되고 있죠. 지적정리 통지 대상과 통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와 정확한 숙지를 염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본서 순서대로 가니까 뭐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거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9페이지. 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도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제 79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79페이지. 자, 3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신청권자, 요거는 8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토지 이동 신청권자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페이지 80페이지에 나와 있고, 자, 지적 공부 정리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81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81페이지. 자,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84페이지고, 요거는 페이지에 84페이지, 이제 그 의미를 한번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 보죠.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는 일단 8번이니까 9번이니까 9번으로 한번 잡아보죠.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이제 뭡니까? 자, 행자 꼭 기억해둬야 되고, 일단 행정구역에서 형, 우리 지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봅시다.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이 염리동으로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 옆에다 써놔요. 일단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 논점이 발생됩니다. 또 하나 이제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자, 지적공부 정리시가 아니라 지적공부 등록시라는 거. 등록되면 이 등록되게 되면 당연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가름해 준다고. 그래서 등록된 요거는 정리시가 아니라는 걸 좀 이따 기본서를 한번 확인해 두실 거고. 자, 그러면 행자 우리 기억해 둬야 돼. 지행축. 요거는 결론으로 우리 지적확정 청량지역에 지적확정, 자,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게 바로 지행축이라는 거예요. 지행축. 요 행축이 뭡니까? 행하고 축이 24일 때 출제를 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외워둬야 되느냐? 자, 지가 뭐다? 지번 변경입니다. 쓸 필요 없어요. 우리 동영상은 굳이 쓰지 않더라도 화면을 다시 돌리면 되니까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축척 변경은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논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행축, 나중에 헷갈려요. 지축도 헷갈리죠. 그래서 지행축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그럼 대표적으로 요거와 관련돼서 행방편을 딱 전화요. 첫 줄에 보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기에다 행방편 딱 전화요. 등록된을 정리시로 건치면 X가 됩니다. 그거 하나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세 가지를 다 끝나면 됩니다. 세 가지 있죠.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지적공부 등록된 때, 그 다음에 지행축과 관련돼서 그거. 그래서 그렇게만 연결이 된다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무난하게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10번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기본서에는 79페이지 10번으로 나와 있죠. 자, 10번. 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도 사공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에서 사공이 많으니까 의사소통을 한 길로 만들어야 돼요. 특징은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한다라는 거. 그러면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고요. 사업 시행자가 하나, 둘, 셋, 넷,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5네, 15일에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한번 포인트를 잡아두면 돼요. 사업 시행자 15일.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문이니까 요 조문 그대로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특히 79페이지 가로 1번에 도시개발사업계획 신고와 관련돼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거기에다 행간편 딱 져놔요. 사업의 시행자는, 두 번째 사업의 시행자는 이걸 토지 소유자로 건치면 X가 되고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몇 자죠? 5자. 2번에 15일 동그라미 쳐놓고 특히 3번이 만만치가 않아요. 3번. 거기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한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강제처분 플러스 교환을 뭐다? 한지라고 그런다. 한지라고 그런다. 그러면 한지 처분에 대해서는 토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구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언제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그걸 포인트를 잡아요. 자, 사업 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에 파산 동그라미. 파산 그럼 뭡니까? 대타기용.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 대타기용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이동 신청. 그래서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줄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 이동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의 시행자가 포인트가 되고요. 그러면 가로 3번의 뒷장을 내용해서 거기서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이동 신청은 뭐냐? 공사가 준공될 때. 그게 행간편 딱 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사업이 준공될 때. 그래서 자, 사업이 완료될 때, 준공될 때, 그렇게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오면,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투입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는 몇 자다? 5자, 15일. 그거는 한번 작성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자, 제3절 토지 이동 신청권자라가 나와요. 그 옆에다가 뭐예요? 거기는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죠.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측면과 A적 측면. 이걸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죠.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는 원칙. 원칙은 누가 합니까?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고, 자, A적 측면으로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도시개발사업. 아까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한다고 조금 전에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의신청. 요 대의신청이 뭐다?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의신청과 관련돼서는 8년마다 출제를 했죠. 16회 때, 24회 때 대의신청. 근데 5번에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놔야 돼요. 개정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의신청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대의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 자만이 일종의 토지 소유자의 가름 한 자만이 토지 대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과 대의 신청의 공통점은 뭐냐? 토지 소유자가 모르죠. 그러면 요거와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소유자가 알도록 얘네들은 토지 소유자가 알도록 요 단어가 꼭 따라붙어요. 그래서 통지, 좀 이따 통지를 배우게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해 줘야 된다. 그러면 원칙과 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기본서로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80페이지 원칙 토지 소유자. A적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조심할 거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일단 도시개발 사업 줄쳐놓고 사업 동그라미.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자, 방가로 1번에 토지 소유 신청을 대의할 수 있는 자. 대의할 수 있는 자는 특히 거기 두 번째 다만 요 행간편 거나요. 다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된다. 이게 요번에 추가가 됐어요. 혹시 고개를 별표 하나 해놓고 요걸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 다음 중 대의신청과장과 아닌 것, 대의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인정되는 거 할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포인트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특히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해서 우리가 잡자고요. 1번에 대해서는 여기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 있어요. 여기는 대의사업에서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야. 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여기 공공자부터 공공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사업은 공공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이다. 이러면 틀려요. 공공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신청이 아니라 대의 신청이 됩니다. 그것도 무진장 어렵게 출제된다면 그것도 돌아버립니다. 자, 공공사업에서 지목 8개를 외워야 돼요. 거기에 이제 우리 외웠던 거 이제 친숙해지는 거 나오네요. 뭐가 나올까요? 바로 학철수라는 게 나오고, 바로 천재구가 나오고, 여기는 유도가제. 우리 합병은 공장체까지 들어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요 유가 바로 뭡니까? 조심해 놔야죠. 유원지가 아니라 뭐다? 유지. 다시 한번 잡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토지소유자 A,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 대표적으로 대의신청, 토지소유자에 가람한다. 그렇게만 잡아둔다면 요 파트에서 혹시 대의신청에 대해서 아까 그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근데 딴 책에서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는 책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토지이동 신청권자를 바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자, 토지이동 신청, 명정구역, 명칭 변경, 도시개발사업. 여기 이제 봤죠. 자, 그러면 이제 4번의 지적공부 정리. 이 지적공부 정리가 이렇게 이제 지적공부 정리. 요것도 그 위에 뭐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요거는 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바로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돼서. 그거는 지적공부 정리. 자, 지적정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두 가지. 자, 이것도 사실관계의 정리와 사실관계의 정리와 자, 권리관계의 정리로 나눠집니다. 자, 요 사실은 뭡니까? 바로 지적소관청이 힘을 써고요. 지적소관청. 요거는 이제 뭐다? 등기소, 등기관이 힘써죠.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자, 요 지적소관청의 장난감은 뭐냐? 바로 대장입니다. 대장이고. 통칭 가칭해서 대장이라고 칭하죠. 대장. 자, 그러면 요거 등기소에는 뭐다? 등기부가 바로 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걸 요걸 기억해 둬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서리랑 부부 아시죠? 서리랑 부부. 자, 서리랑 부부입니다. 자, 서리랑 부부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김미화 씨가 나오고, 김행국이가 나왔죠. 김한국이가. 엄매기주고, 엄매기사라. 여기 하나의 멘트가 됐었고, 그 다음에 뭐 눈썹 이렇게 나오고,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나와서, 김미화 같은 게 바로 사실은 김미화 서리랑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저희가 뭡니까? 지번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이 지번이라는 단어를 보면, 요 지적소관청은 엄매기사라. 그 다음에 등기소는 엄매기주고. 왜냐면 지번은 사실관계로서 얘가 힘쓰거든. 그래서 여기가 지번을 딱 보는 순간, 엄매기사라. 엄매기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번에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소유자라는 걸 들었어요. 소유자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뭡니까? 엄매기주고, 엄매기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가야 돼요. 자, 지번이 바뀌었다. 사실관계 정리. 얘가 정리하고, 지적소관청이 대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이게 대표적인, 그래서 이게 등기 촉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가 탄생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등기 촉탁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관계의 변동이 있다?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을 때 등기 촉탁하게 되네. 자, 이번에는 뭡니까? 소유자 봐봐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권리관계, 엄매기사가 엄매기주고. 그럼 결론적으로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요쪽 기준으로 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 그래서 등기필 통지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필 통지제도와 등기 촉탁이 이완화되어 있어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 않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대장과 등기부를 1개월마다 일치시키기 위해서 1개월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은 몇 개월이다? 1개월을 강제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 등기소 등기관은 대표적으로 이거는 직권이 되겠죠. 그래서 직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정리, 직권정정, 직권등기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통점은 직권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두 가지가 통상 친하지 않아요.
이해관계인이 친하지 않고요. 통상 친하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직권하고 이해관계는 친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직권을 했다라는 것은 소유자가 모르죠. 그래서 이제 통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정리와 관련돼서는 이런 관계를 머릿속에 정립을 하면서 이 파트를 읽어 나가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 요거는 뭐의 별표가 3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81페이지입니다. 자,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돼서 핵심 다지기.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의 흐름은 토지 이동 파유가 발생하고 지적공부 정리. 그러면 토지 표시 정리와 소유권 정리가 있네요. 토지 표시라는 것은 표시는 선리가 아니라 사실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이 생기면 등기 촉탁을 하게 되고 지적성리 사실을 통지해줘야죠. 그래서 통지 대상과 통지 시기가 자꾸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1번에 지적공부 정리 절차로 들어가요. 가로 2번에 절차로 들어가서 자, 지적소관청은 1년 이내 토지 이동 줄잖아요. 행간 편잖아요. 자, 동그라미 밑에서 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 이동 사실이죠. 그러니까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를 작성하고 잘라요. 소유자 변동은 권리죠. 그래서 소유자 정리 계리서. 요게 독자적으로 19회 때 장난을 쳤죠. 그래서 2.5점짜리.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는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이게 바로 19회 때 2.5점짜리가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한번 봅시다.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가로 3번에 83페이지 가로 3번에 토지 소유자의 정리. 요걸 별표 3개를. 사실 지적공부 정리가 바로 83페이지 나와 있는 게 요게 사실 별표 3개가 됩니다. 요게 페이지 83페이지. 요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83페이지는 일단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자고. 자, 1번의 키워드 잡아요. 자, 시간 좀 드릴게요. 한번 잡아봐요. 83페이지. 잡았어요? 자, 어디가 포인트예요? 아, 그래요. 소유자 변경. 첫 줄 중간에 소유자 변경. 박스 쫙 쳐놔요. 자, 소유자 변경은 권리관계죠. 그래서 소유자 변경은 얘가 따라붙으면 틀립니다. 뒤에 등기 간서가 따라붙어요. 그럼 등기서에 발행한 거 뭐가 있죠? 등. 4개가 있을 겁니다. 자,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상황 증명서, 등기 간서에서 정한 등기 전산 정보에 따라서 정리한다. 다만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죠. 아직까지 지적소관청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기가 없죠.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 직접 조사 등록한다. 근데 요 동그라미 1번이 뭘 그렇게 옵니까? 난정이 5개 지문에서 섞어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소유자 변경을 토지 표시 변경으로 고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조문은. 자, 2번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두고요. 또 3번을 조심해야 돼.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 여기에 한강편 닦아놔요.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이 경우 토지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그래서 그 옆에 무슨 통지라고 써놨어요? 이게 대표적인 불부합 통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 잡아놔야 돼요. 과거에 3-4번 출제된 거고요. 근데 뭘 그렇게 합니까? 그건 난중에 5개 지문에 섞어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토지의 표시를 소유자 표시로 고쳐놓으면 꼼짝없이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4번임에다 그만 줄 꺼놓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했대요. 의심을 해서 의심을 했어요. 지금은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어디로 왔느냐? 등기소로 왔어요. 등기소에 와서 뭘 확인했느냐?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등기부를 확인했더니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면 명백히 달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자기가 정리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래서 거기 4번째 줄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거기에 행간편을 닦아놓고 잘라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러면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밑줄을 닦아놔요. 토지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은 사실이죠. 토지 소유자는 권리야.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부탁조로 나와야 돼. 그래서 끝에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거기에 키워드라는 걸 거기에 2군데로 딱 잡아 놓으세요. 그래서 2군데가 키워드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사실관계의 정리를 해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부를 열람할 때 등기소 등기관이 열람비 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는 수수료는 뒤에다 무료다. 무료. 공짜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라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요 5개 조문이 만만치가 않는 조문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고요. 항상 요 관계는 머리에 떠나서는 안 돼요. 요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 올해 9강에서 정리할 때 요게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면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지적소관청 대장. 권리관계 정리하면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선대장 후,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등기필 통지가 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넘기면 뭐가 나오겠어요? 뒤에 넘기면 등기 촉탁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84페이지로 이제 가보죠. 역시 84페이지 뭐가 나와요? 대상이 나오게 되네요. 자, 84페이지 보니까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등기 촉탁. 자, 사실관계 변동 원칙이라고 써놓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다? 기억의 끝에 신규 등록 현황편잖아요.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그래서 두 번째 끝인가요? 박스로 들어가서 기억의 두 번째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그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신규 등기 촉탁 사유는 이제 올 필요가 없어요. 전부 사실관계의 변동이니까. 그러면 2번으로 가요. 이 경우 자, 등기 촉탁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누구를 위해서?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하는 등기로 본다. 국가입니다. 그럼 이런 조문이 왜 있느냐? 그 옆에다 써놔요. 그래서 이런 조문이 없다면 국가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면세 근거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면세 근거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등기 촉탁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정치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이다? 사실 관계의 변동.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사실관계를 정리, 지적소관청 대장, 등기 촉탁.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었다. 선등기 후 대장. 그래서 등기 필등기. 그러면 지적소관청하고 등기소, 등기관은 뭐다?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 직권. 뭐가 따라붙어요? 통지가 따라붙나요? 통지. 그래서 3번 우리가 통지를 이제 보게 되네요.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왜 통지하느냐? 원초적 본능으로 갑니다. 그럼 통지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뭐다 딱 써놔요. 자, 통지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지적정리 통지. 그러면 통지는 왜 합니까? 그러면 알려주려고. 결론적으로 그 원론적인 부분을 본다면 왜 알려주느냐? 토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준다. 그러면 9개를 다 외웠네요. 전부 요 9개 사유 통지 대상 9개는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라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통지 대상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으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네요.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경우를 5자로 한번 관찰해봐라. 그럼 대표적으로 소유자 신청이 있네. 그러면 소유자 신청은 소유자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오른쪽 페이지 가니까 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전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통지 대상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놓고 자, 요 통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통지 시기 통지 간주도 나오고요. 그러면 통지 소유자를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통지 주소를 모르겠다. 그럼 간주를 해주는 정점 사유들을 우리가 한번 암기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맨날 통지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통지 시기에 대해서 암기를 좀 해둬야 돼. 지금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게 요 통지 시기에서 지금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면 올해도 역시 출제 예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2번에 자, 85페이지 2번에 다만 그러면 통지 간주라고 잡아놔요. 통지 간주. 통지받은 자의 구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마다 줄잖아요. 공보 동그라미.
시군구가 뭐다? 시도로 혼자서 16회 때 2.5점짜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이네요. 아까 지적 공부 복구는 밑이었죠. 그때는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였고 여기는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였다는 거. 그거 한번 비교해두고 좀 이따가 다시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통지식입니다. 자, 통지시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예요? 그대로 외워줘야 돼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줄잖아요. 그러면 등기 촉탁한 경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요 15일을 작년 24일 때는 30일로 장난쳤고요. 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기 촉탁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그거 줄쳐놓고 7일. 7일을 동그라미. 요 7일은 작년에 출제됐어요. 10일로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확한 사유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지 시기. 자, 그러면 통지 시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갑시다.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며칠이다? 15일이 되고요.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며칠이다? 7일입니다. 근데 요걸 자, 작년,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재재작년이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떤 사람은 15일, 7일, 15일, 7일 이렇게 외웠다가 다 당했어요. 자, 그러면 자, 불필요한 경우. 자, 필요한 경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층 통지 시기를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거. 그래서 이렇게 15일 아무 생각도 없이 15일, 7일 찍고 오니까 뭐예요? 문제를 보니까 불필요한 경우네. 요건 7일, 필요한 경우는 15일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외우더라도 이왕이면 이왕 고생할 거 정확하게 외우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다시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불필요한 경우 15일, 필요한 경우는 7일. 그 사유에 대해서 자, 불필요한 경우는 7일이죠. 필요한 경우는 15일.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에 사유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의미. 그럼 지금 요 시간에 우리가 강의하는 걸 지금 뭡니까? 적어도 한 문제는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 마무리하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자, 지적 공부 정리. 아까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있었죠. 그러면 등기 촉탁은 뭐다? 바로 사실관계의 변동. 바로 신규 등록은 대표적으로 제외된다라는 거 기억해 둬야 되고. 자, 지적 정리 통지. 그럼 통지 대상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한다. 소유자가 알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통지 시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아까 했죠. 형자 기억해두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자, 청량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청량 X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등록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야 돼. 등록되면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봐주고. 대표적으로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지행축. 그래서 지행축이라는 거. 요 세 개에 곁들여서 꼭 한번 암기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도시개발사업은 대표적으로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몇 자다? 5자. 그래서 15일 기억해 둬야 되고. 대표적으로 파산하면 시공을 보정한 자, 입주 예정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뭐예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요. 자, 토지이동 신청권자와 관련돼서는 아까 뭐예요? 원칙과 예적 측면이 있고, A는 다시 도시개발사업과 대의신청이 있었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이요. 공공사업에서는 뭐다?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이 되죠. 학, 절, 수, 그 다음에 천, 재, 구, 유, 도 이렇게 잡아야죠. 유가 바로 유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러면 이제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돼서 조금 했고, 등기 촉탁은 사실관계 변동.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이것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그러면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어봐요. 이제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으면 탁청기 등 외우면 안 돼요. 촉탁 등기.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촉탁 등기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지적정리 통지. 통지는 두 가지죠. 통지 대상이 아니냐. 정지 대상이 아닌 것과 통지 대상인 것. 그러면 통지 대상이 아닌 것은 소유자 신청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자, 통지 간주,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불필요한 경우는 뭐다? 자, 필요한 경우는 15일이고, 불필요한 경우는 7일이다. 근데 요 앞에 뭐다? 사유들을 요걸 꼭 잡아두는 습관을 들어줘야 돼. 그러면 요렇게만 우리가 암기가 된다면 지적 공부 정리와 관련, 특히 토지 이동 신청과 관련돼서 정리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특히 요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요 의미를 잡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여기 1번 테마부터 6번 테마까지 우리가 했지만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뭐다 적어도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이상은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정확하게 암기해 두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지적 청설이 끝나고요. 지적 청설이 끝나고 지적 청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공부가 2장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3장에서 이제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돼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사유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지적 정리 통지까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토지 이동이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 몇 필지? 한 필지가 되죠. 이렇게 나누면 몇 필지다? 두 필지가 되죠. 그러면 경기가 새로 생겼으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 측량을 해야 돼요. 지적 측량이란 그러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측량이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는 우리 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지적 측량도 크게 이제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세 가지 테마 위주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86페이지 제4장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정리해 두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